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원이 내린 1200.2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0주째 이어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2017년 11월 말 이후에 2년 9개월 이어진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달 2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0.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구별로는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이어서 0.02%가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1% 하락해 2주 연속 낙폭이 줄었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대체로 보합 내지 하락했고, 최근 상승세를 보인 신축 등 일반 아파트는 매수 매도자 간의 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어 추격 매수는 줄어든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강원 영서 북부는 30에서 80mm, 강원과 충남 내륙, 제주는 20에서 60mm입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내일까지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제주도부터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토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거센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이른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입니다. 목사이기도 한 최성해 총장은 최근 조국 후보 사퇴를 요구한 한국교회 언론회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 정치적 경향성을 띠고 있는 인물인 만큼 그 말에 무게감을 실는 데 있어서 신중함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성해 총장 발언에 잔뜩 무게를 실으면서 동양대 교수인 조국 후보자 부인이 딸이 받은 총장상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신문인 중앙일보. 이 중앙일보에 의해서 최성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규정됐습니다. 2012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최성해 총장의 최근 진술이 진실과 양심에 입각한 것으로서 조국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한 점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기자가 영남일보의 2012년 11월 26일자 기사는 못 봤던 모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지역 인사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과 관련해 내가 회장으로 있던 모 단체 총무로부터 최근 전화를 받았지만 나는 대학 총장인데 어떻게 특정인을 지지하느냐,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 언론에 이름이 나왔다 라고 밝혔다. 네,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은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바 없습니다.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진실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란 점을요. 중앙일보의 자로 잰 듯한 중립, 즉 자중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네, 비오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방송 김용민 라이브 듣고 계시죠?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 링링이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네, 모쪼록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요. 네, KBS 1라디오를 늘 청취하시면요. 긴급한 신속한 기상 정보 접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지난 월요일에 있었는데요. 11시간 동안 기자들의 비슷한 질문이 무한 반복되면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엔 한국 기자 질문 수준, 근조 한국 언론. 네. 이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본의 아니게 본인의 자질을 검증당하게 된 셈입니다. 이 간담회를 지켜본 저널리즘 학자기도 한 KBS의 최경영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국 언론에 대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재나 팩트가 확실했으면 그 11시간 동안 다양한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70만 건의 기사를 썼으면 그 정도 양이면 그게 만약에 이미지 반복 작업이 아니었다면 탄탄한 취재와 팩트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니까 시청자나 독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면서 기자 개인을 공격하게 되고 그건 마치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기자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기자들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런 것을 역시 이제 자업자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상징적인 기사가 그런 겁니다. 예. 그 기자간담회 끝나고 한 20분 지나서 시민 3사람 만나가지고 조국 대실망 시민들 거꾸로 20분 있다가 시민들 대만족해도 그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사 절대 안 나오잖아요. 핫소리 듣고 계십니다. 잠시 호우경보 전하고 이어가겠습니다. 9월 5일 오늘이죠. 오후 5시를 기해서 속초시 산지, 인제군 산지, 고성군 산지 이상은 강원도 지역이고요. 또 강원도 양양군 산지, 양구군 산지 역시 강원도입니다. 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물에 잠긴 도로나 소규모 교량 같은 경우 접근을 금해야 합니다. 이 불필요한 외출 자제하시기 바란다는 그런 호우경보 전해드렸습니다. 핫소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드디어 내일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쟁점은 바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입니다. 조국 후보자들이 2014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고 적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총장 표창장이 되는 것인데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도 결재한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출근길에 의견을 밝혔는데요. 동양대 최성해 총장 발언에 이어서 조국 후보자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1년 번호가 맞느냐 확인하고 지금 찍어주거든요. 그 1년 번호가 다른데 지금 지인이 찍어줄 수가 없는데 그게 찍혔네. 지임을 아마
줬는 게 일이 안 맞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위임을 자기가 받았다는 그것만 이제 이야기해주면은 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총장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정 교수님께서? 네. 어제 후보자님 해명과는 다르게 동양대 총장은 교육자의 신념을 걸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일이 많아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네, 최성해 총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들리지 않으셨죠? 이런 말이었습니다. 표창장 1년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직인을 찍어준다. 그 1년 번호가 다른데 직인을 찍었겠는가? 찍어줄 수가 없는데 그게 찍혔네. 위임을 주었던 그러니까 표창장 도장을 찍을 그런 역할을 위임해 준 적이 기억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난 안 난다. 그런 거 없다라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 즉 조국 후보자 부인이 위임을 자기가 받았다는 이야기만 해주면 되겠다고 자신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자가 그렇게 총장에게 말을 했는가, 정 교수가 라고 물으니까 네 라고 답한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 핫소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여야 정치인들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그리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1부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총장으로부터 자신이 그 표창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고 좀 얘기를 해달라. 증거인멸 시도도 했고, 더군다나 최근에 보도를 보면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도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봤으니까 이거대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어저께 동양대는 자료가 없다, 그래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 총장은 어떻게 그것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합니까? 저분은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지금도 총장 말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이게 확대 재생산되고 이런 과정은 이건 정상적이지 않죠. 김용민 라이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 이게 어디서 입수됐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공익 제보를 받아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검찰이 흘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광덕 의원이 주장한 대로 이번 사안이 공익 제보가 맞는지 살펴볼까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한마디로 이번 사안은 공익 제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고, 모든 여러 가지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이 이 발달해온 여러 가지 그 교과와 관련된 평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대로 통째로 넘겨줬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큰 문제인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주광덕 의원은 이게 공익제보자에 의해서 받았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하지만 예. 이 공익제보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여러 가지 공익상 이익,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중대한 공익적 법익과 다수의 어떤 법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개인의 민감 정보가 담겨 있는 학생부를 준 것, 그런 것을 공익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라이브.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공안 2팀에서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 김모 씨를 포섭해서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을 중심으로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을 2014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5년 동안 계속 사찰해왔다. 김모 씨에게 활동 공작비는 기본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5년 동안 1억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이랬던 이 김모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내용을 모두 폭로했다. 네, 이 같은 보도 접하신 적 있으시죠? 이 김모 씨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서 신변 보호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김모 씨의 양심 선언 이후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1부입니다. 이분이 이제 언론 제보 이후에 공익신고 및 부정부패 문제,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뭐 이분을 데리고 이른바 뭐 불법 성매매 정황도 있고요, 유흥주점 같은데 계속 데려왔다는 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있어서 공익신고랑 부정부패를 같이 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이 분이 국민권익위 관계자 공무원들이랑 면담을 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일단 이거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변 보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경찰에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신변 보호 조치를 결정한 그럼 이제 일단 신변 보호 조치가 들어갈 수 있고. 퀸의 Another One Bites Dust 듣고 오겠습니다. Walks barely down the street with the brim pulled way down low. Ain't no sound but the sound of his feet. Machine guns ready to go. Are you ready? Hey, are you ready for this? Are you hanging on the edge of your seat? Out of the doorway, the bullets rip to the sound of the beat. Yeah.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d another one gone. And another one gone. Another one bites the dust. Yeah. Hey, we're gonna get you too. Another one bites the dust. How do you think I'm gonna get along without you when you're gone? You took me for everything that I had and kicked me out of my own. Are you happy? Are you satisfied? How long can you stand the heat? Out of the doorway, the bullets rip to the sound of the beat. Look out!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d another one gone. And another one gone. Another one bites the dust. Hey, I'm gonna get you too. Another one bites the dust. Hey! Oh, take it! Dust! Bite the dust, yeah!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other one bites the dust. Ow! Another one bites the dust. Hey, hey! Another one bites the dust. Ooh, shut up. There are plenty of ways that you can hurt a man and bring him to the ground. You can beat him, you can cheat him, you can treat him bad, or you leave him when he's down. Yeah. But I'm ready, yes, I'm ready for you. I'm standing on my own two feet. Out of the doorway, the bullets rip, repeating in the sound of beats. Oh, yeah.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d another one gone. And another one gone. Another one bites the dust. Yeah. Hey, I'm gonna get you too. Another one bites the dust. Shoot out. All right. 네, 우리 애청자분들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7091번 쓰시는 분, 내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얼마나 시끄러울지 굳이 보지 않아도 다 보입니다. 또 야당에서 소리 지르고 물어본 거에 대답하려고 하면
제대로 말을 하기도 전에 소리 지르면서 닭 잘라버리고 항상 시끄럽던 청문회. 저는 내일 청문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합니다.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KBS 1라디오가 내일 중계합니까? 예.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외면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정치인들입니다. 예, 꼭 청취하셔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 어떤지 또 후보자의 자질은 과연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검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1라디오가 내일 중계방송할 예정이고요. 오전 10시부터 하는 방송 2시간은 또 김용민이가 진행합니다. 네, 뭐 진행할 것도 없어요. 실황을 중계방송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10시부터 저희 KBS 1라디오 아니 그 이전부터 저희 KBS 1라디오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87번 쓰시는 분 조금 전에 청주에 집중적으로 한바탕 내렸습니다. 네, 큰 비가 내렸다는 말씀이죠. 아이고 무심천 괜찮습니까? 예, 안전합니까? 여쭙고 싶네요. 섬리님 끝까지 갑시다. 선택은 국민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진정 무엇인지 이 검증이 굉장히 과도하다 이런 말씀인 것도 같은데요. 앞으로 법무부 장관 누가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비가 내리면서 낮 시간에도 도로 정체가 심했습니다. 이 정체가 퇴근 정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있었던 만큼 부근 정체 더 심해져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양방면 전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이천 부근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곤지암에서 광주분기점 사이와 또 신월천교에서 하번천 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같은 방면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일죽에서 모가 사이와 남이천 부근, 또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남산터널 부근과 또 원무 1터널 부근에서 각각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터널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가 쏟아져서 들어간 모양이군요. 네, 그것보다 KBS 1라디오가 터널 안에서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취재 결과 리포트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조국 후보자 딸 논문처럼 A4 용지에 영어로 6페이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영어로 쓰면 알아보십니까? 번역기 돌리면 네. 될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단연 전화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나? 그래서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눴나? 말씀드리는 순간 그 주인공이 나타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시민 유시민입니다. 전화를 걸었나? 네, 걸었습니다. 그게 끝이고요. 압박 청탁 외압과는 무관합니다. 이 사실을 알릴래요? 널리 알려드리며 전 이만 총총 근데 자꾸 손학규 대표 목소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했네요. 예, 그 유시민 이사장 목소리로 네 한번 해주십시오. 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조국 청문회.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또 시사평론가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올 모양입니다. 예, 중부지방 같은 경우 50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올 수 있다. 남부지방은 100에서 300mm 이렇게 예견되고 있는데 극별한 비 피해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첫 소식은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겠네요. 네, 관련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 11명의 명단을 보면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주식회사 창강에드 이사,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의 핵심 운용자로 알려진 임 모 씨, 또 이 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또 해당 업체가 우회 상장 통로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네. 모 업체 관계자들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조 후보자 장녀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한중 부사의료원장, 또 장례 지도교수였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논란의 장학금을 지급한 관학회 이사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이렇게 11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경우는 일단은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증인 11명 중에서 4명은 민주당에서도 요구를 한 사항이고 7명은 자유한국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양보를 해가지고 여야 동수가 아니라 4대7로 했는데도 양보해서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또 피력을 했습니다. 가족은 없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증인 부르려면은 또 증인들이 이 국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압박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5일 전. 네, 맞습니다. 5일 전에는 얘기해야 이 사람들이 국회에 나올 수 밖에 없는 강제력이 이제 발동될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루 전에 합의해가지고 내일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만약에 그 원래라면은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돼야 합니다. 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송달이 됐는데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출석 요구서가 현재 시간 부족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인을 채택하긴 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법률로서는 강제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럼 안 나오면 뭐 할 수 없는 거네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일단 출석 요구서 자체가 법률적 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증인 없이 청문회 열기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뒤집힌 거네요. 여야 합의가. 네, 그래도 이제 뒤집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느 정도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민주당 간사와 한국당 간사가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법률로서는 뭐 그 사이에서 원내대표 합의에서 또 다른 이제 청문회 합의까지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했어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무슨 청문회냐 라면서 반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증인을 넣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내일 증인들이 많이 안 나오면은 여야 지도부 특히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좀 축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표창장 논란 이건 뭡니까? 김수미 평론가. 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논란이 가중이 되고 있죠. 이 표창장이 이제 일종의 스펙이 돼서 의학 전문 대학원에 뭐 진학할 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여기에 연관된 논란인데 지금 계속해서 뭐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여야 간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급기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조 후보자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를 구속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 압박을 한 정황까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표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고 강경한 요구를 했고요. 황교안 대표 역시도 심각한 문제는 범법 행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까지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논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총장 직인 관리가 소홀했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고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이게 총장의 기억도 맞고 사문서 위조도 아니다. 그 사문서를 위조한 거 아니냐라는 좀 한편의 그 극명한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있지만 최성해 총장은 자신은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다. 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다. 이게 이제 지금 언론들의 그 의심 아니에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은 이제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이것이 뭐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해서 빨리 찾아볼 수 없을 뿐이다. 뭐 이런 논리를 표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거하고 다른 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 SNS 계정에서 최성해 총장이 극우 성향이다. 라는 그런 게시물을 올렸다가 다시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이제 원인은 박찬대 원내대변인 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최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교회 언론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성향이 이제 극우 성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근데 이제 사람을 바로 극으로 그렇게 낙인 찍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또 비난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총장님 이렇게 얘기해야 될 타이밍에 예, 그 사람의 성향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이 논란도 있었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는 사실은 이 최성해 총장이 2012년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다. 어떻게 극우파라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반박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 보도를 뒤져보니까 그 지지선언 명단에 최성해 총장이 있었지만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지지선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또 다른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는 말에서 했던 말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딸뿐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들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후보자의 딸 입시 과정을 지금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상대당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정당의 자녀들은 그렇게 떳떳할 수 있느냐 이제 공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황교안 대표의 두 자녀는 장애우 친구 맺기를 연결해준 인터넷 사이트 그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모임 이하 장한모라고 합니다. 운영 4개월 만에 이 장애인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했느냐를 따져보면은 대학을 가서는 거의 게시글을 달지 않았고 사이트에 10건 미만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현재는 폐쇄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입시를 위해서 급하게 만들었고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함께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라고 하죠. 황교안 자녀 장관상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 랭크에 계속 오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 과정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청문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청문회 내일 있을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제 합의를 이제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여당을 상대로 해서 인사청문회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계속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었다가 결국 여당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급기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대체되다시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전략적 착오를 했다. 이런 지적입니까? 네, 맞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먼저 자신의 SNS에 백기투항식 청문회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임명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청문회를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이미 물 건너갔다. 셀프 청문회 다 했는데 이제 무슨 청문회인가? 국회가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또 판을 깔아준단 말인가? 라고 비판을 했고 홍준표 전 대표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정치판에서 원내대표 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야당 망치지 말고 사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사퇴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폼을 연 것이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자유한국당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당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 표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인사청문회를 열 것이었으면 미리 열었어야 하고 기자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자유한국당이 자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수 언론마저 생중계를 하다가 중단해버리는 그런 것들까지 발생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어주기로 해서 이게 도대체 정치를 잘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 이래저래 헛발질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조국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장소 대여에 관련해서 이것이 국회의 내규 위반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관행과 무관하게 내규 위반인 것은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유 총장이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규에는 해당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의원들이 앞으로는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명목으로 처음에 대여를 했다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용도로 쓴 것인데 그동안에 이제 관행적으로 교섭단체가 그 장소인 국회 본관 246호를 빌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율에 맡겨왔는데 관행은 관행이지만 내규 위반을 맞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더 유 총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실은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피켓팅이라든지 규탄 집회 이런 것들 다 내규 위반이다. 네. 그러나 의원들은 밥 먹듯이 내규를 위반해왔다라고 예, 전직 의원이자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또 정치 대선배로서 한마디 하셨네요. 네. 자, 이 방금 전 올라온 뉴시스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이 있는데 당시 이게 표창장을 줄 당시 조국 후보자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인데 그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이 돼서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당시 시스템이 어떤 시기였는지에 관해서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 표창장 의혹은 내일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통상 청와대 고위 관계자면은 수석 비서관급 이상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언론에서 익명으로 보도할 때는 관례적으로 그 정도 급의 인사가 얘기한 것이죠.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면은 수석 이상. 예, 관계자는 뭐 수석까지는 아니고 뭐 네. 행정관, 비서관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KBS 김용민 라이브 고위 관계자. 제가. 네, 오창석 씨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익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에 띄워가지고 네. 예, 저격하시려고 고위라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바른미래당 내에서 당권파가 비당권파가 이견을 표출해 왔는데요. 일단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입니다. 근데 조국 청문회에 불참을 현재 선언한 상태고요. 네. 반면에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먼저 오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대통령 임명 강행에 한국당이 명분을 세워주는 일이다. 나는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네. 이건 뒷북 청문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청문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현재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서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있는데 이걸 해소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빈약한 논리로 서로 억지를 부리면서 증인 채택 협상을 결렬시키려 하고 있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게 하고 있는 쇼를 하고 있다. 나라도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원내 대표는 개별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불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최이배 의원이 어제였죠. 저희 김용민 라이브에 나왔는데 본인은 인사청문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문재인 대통령 순방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미얀마에 이어서 오늘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한국 한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라오스에 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라오스는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는 특징이 있어서 동남아의 배터리라는 별명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 밖에도 한국형 농촌 발전 모델을 토대로 한 농촌 공동체 개발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ICT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MOU라든지 예, 이런 것에 관련한 합의들도 추진이 될 그런 전망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세안 국가 모두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문자 들어온 거 좀 소개하겠습니다. K73921437 이런 닉네임 쓰시는 분. 이 계정이군요. 계정명인데요. 조국 후보자 딸 이야기는 이제 그만 조국 후보자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7970번 쓰시는 분.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신설과 가짜뉴스 단속과 관련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고, 예. 물론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제 법 제정에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의지는 뭐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75443961 이 계정 쓰시는 분. 거짓의 가능성은 일단 뒤로 두며 내일은 자질 검증하면 좋겠네요. 검찰 수사를 기대하며 라고 말씀하셨고, 박순규님, 도대체 딸 표창장이 법무부 장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매우 큰 문제 아니겠어요? 예, 네. 이 문제가. 6132번 쓰시는 분 101.3으로 대구 경북을 다니며 김용민 라이브를 챙겨서 듣는 지역 일꾼입니다. 난청 지역 제보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청송군과 김천 혁신도시 내에서 잡음이 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청취 민원까지 저희 김용민 라이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천이 송신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천쯤 가시면은 좀 다른 주파수로 잡으시면 어떨까? 왜 웃습니까? 네, 아니, 전국 주파수를 모두 외우고 있다는 거죠. 모두 외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 모두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김천 중개소는요 90.7 100와트로 쏘고 있습니다. 90.7 달봉산에서 쏘고 있습니다. 달봉산. 네, 달봉산. 아주 좋습니다. 네. 달봉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어디에 있는 산인지도 잘 모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달봉산 좋은 산입니다. 네. 자, 90.7로 김천 지역 지나실 때 맞춰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출석을 해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경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권 내부에서 일고 있는 검찰의 현재 수사를 정치적 행위다라고 비판하는 것에 함께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청문회가 무산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단계에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드릴 게 있어 기자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네, 말씀하실 게 많이 있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일본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 이런 망언을 트위터에 올렸던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있습니다. 정당은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좀 이색적인 정당이죠. 원포인트 정당이라고도 하는데 좀 극우 성향의 의원으로 당연히 보이고요. 이 의원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본 정치권 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회민주당, 자유당 이런 야 5개의 정당이 있는데 5개의 야당이 이제 이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을 이제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탄 결의를 시작을 하는 분위기고요. 예. 이미 이 마루야마 의원은 지난 5월에도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갈등이 있는 지역이죠. 쿠릴 열도. 그러니까 일본명으로는 북방 영토인데 이쪽에서 이제 러시아와 교류를 하러 방문한 자리에서 방문단 단장에게 전쟁으로 북방 영토를 빼앗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미 국회의원 최초로 규탄 결의안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외교적으로 문제가 커지는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야당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여당인 자유민주당 쪽에게도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할 그럴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쟁을 통해서 지금 도발을 지금 운운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대비 안 해도 됩니까? 그냥 몇몇 정신 나간 정치인들의 헛소리로 이렇게 그냥 일축해 버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5개 야당이 일단 규탄에 들어갔고 자유민주당에서 일부 의원이라도 좀 여기에 가담을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일본 정치권 일반의 목소리는 아니다라는 그 의사 표시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망언에 대해서는 좀 비웃어주는 그런 센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전쟁이 막상 터지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어차피 나지 않으니까 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서 목소리만 크게 떵떵거리는 이런 스타일일 수 있기 때문에 풍자의 대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집권하고 있는 아베 총리도 그 마인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아베 총리 같은 노골적으로 경우는 못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몰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인데 한 나라의 총리가 전쟁 불사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아무리 우경화된 정치권에서라도 그래서 오히려 아베 총리 당신의 입장은 뭐냐, 저렇지 않지 않느냐 대답해봐라. 뭐 이렇게 또
요구를 해볼 수는 있겠죠. 아유, 정말 깔끔합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일본으로 수출해야겠어요. 네. 일본에 이런 정신이 없습니다.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 그러나 저는 수민미아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수민미아, 지소미아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K영님, 만덕산에도 송신기 달아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덕산, 해남에 있는 만덕산 아닙니까? 네. 해남에 말이죠. 그 대둔산이라고 있어요. 대둔산. 대둔산에 저희 KBS 목포방송국 송신소가 있습니다. 네. 2kW로 쏘고 있는. 네. 네. 이제 사실은 대둔산의 그 지류입니다. 만덕산이. 그러니까 만덕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뜻을 이뤘습니다. 만덕산에도 송신소가 근방에 있습니다. 예,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네, 일본의 방위상을 역임했었던 모리모토 사토시 총장이 현재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하지로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는데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겁니다. 2019 서울 안보대화 본회의에서 패널로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소미아로 한일 양자 관계가 개선됐을 뿐만이 아니라 네네. 한미일 3국 그리고 정보 공유가 원활해졌는데 네. 지금 종료하면서 이렇게 느슨해졌다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일본 무역 관련 조치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지소미아 연장과 한일 교역 문제는 별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패널로 나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라는 판단에서 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삼권 분립이 엄격한 국가이고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화를 하자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번번이 일본이 거절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있는 가운데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를 먼저 결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이런 반론을 혹시나 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아니 지난 정부 때는 다 그렇게 되더만 거기 청와대하고 그 사법부하고 다 그 짬짬이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판결 냈지 않느냐. 이제 와가지고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냐. 혹시나 그러지 않을지 염려가 됐습니다만 그런 반론은 없었군요. 네. 자, 정부의 일본의 가장 큰 그 아킬레스 건 하면은 바로 후쿠시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기조연설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조연설에 나서는 것은 국가 대 국가 이상의 국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브리핑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위한 국제사회 협조 요청 서한문을 네.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발송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밝힌 변이 딱 이렇습니다. 전 세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예. 하면서 국제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서한문 발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속 대책 당연히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문미옥 과기청통부 장관 그리고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오는 16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IAEA 총회가 마침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을 해서 회원국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널리 알려서 국제적으로 공론화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대로 태평양에 방출이 되면은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동해까지도 이 방사능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선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게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예. 자, 0693번 쓰시는 분이 중대한 지금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만덕산은 전남 강진에 있습니다. 백년사가 있는 산이며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귀향살이를 했던 다산 초당이 있는 곳입니다. 네. 만덕산이 그 강진 해남 그쪽에 있어요. 네네. 네. 그렇다는 얘기죠. 네. 네. 제가 해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반박을 했습니다. 네. 지금 0693번 쓰시는 강진 분이. 해남에 걸쳐져 있는 산인가요? 뭐 경계에 있겠죠. 네, 해남이나 뭐. 있겠죠. 그쯤 있다는 네, 얘기랑 그렇죠. 똑같네요. 아니, 저 만덕산의 정확한 위치는 행정구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용공이산급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그래. 아니 이거 뭐 사실 그 저기 강진하고 해남은 인천 부천 정도의 그 관계입니다.
예. 이 강진과 해남 지역 주민들이 혹시 예. 그 말씀에 반발하면 어떡할까요? 인천 부천 비유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웃도시란 얘기죠. 우리 그렇게 가깝지 않아. 이렇게 그래요? 나오면. 사실은 보니까 네. 뭐 군 단위로도 세상에 그 시군 단위로도 네. 지역 감정이 있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강진 해남까지 그럴까 싶은 생각 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중대한 반론에 제가 직면해가지고 다소 당황했지만은 네. 아주 멋진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반박부터 네. 또 충실하게 답변하시는 우리 그런 김수민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평론가의 좋겠어요. 반박은요. 네. 제 귀로 들어갔다가 다른 네. 쪽 귀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 방사능 오염 바닷물처럼 네. 돌고 돌아서 다시 김용민 MC 귀로 들어간다는 것을 네.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했죠? 이렇게 무슨 얘기했지 하시다가 이제 집에 가실 때 제가 한 반박이 떠올라서 그래요? 네, 한번 클락션을 크게 울리시면 알겠습니다. 뒤늦게 화를 내시면서 예. 네. 자 불꽃남자님 만덕산 위치 어딘지 의혹이 생겼다. 검찰이 만덕산 매표소를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예. 특검 가야 됩니다. 특검으로 가야 됩니까? 만덕산의 매표소 소장이 예, 나는 만덕산의 위치를 말한 적이 없다. 이 정도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뭡니까? 네,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네. 이걸 주도한 것이 일본 정부 내 경제 산업성이다라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마이니치 신문이 현재 초반에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출구를 찾으면서 하면 좋겠다. 네. 대책 마련을 지시하라라고 했는데 경제 산업성이 끼어들면서 반도체를 잡아야 된다. 네.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사실은 다른 부처에서는 신중론이 제기가 됐지만은 네. 한 경제 강요가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일본의 의사가 문재인 정권에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아주 강하게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받아들여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반도체 수출 규제를 놓고 일본 정부 안에서도 서로 견해가 갈리고 있다. 네, 감론을박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제 논리로 보자면 지금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이건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보훈처가 주한미군 사령관의 연설문 자막에서 표현을 자의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서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 정전협정 66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표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날까지 유엔군은 독재 세력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참혹한 전쟁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의 미군 측이 이 한글 자막 번역본을 보내주면서 수정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 보훈처에서는 독재 세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독재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독재 세력을 공산 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표현 수정에 대해서 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하면서요. 2부에 그 속 인터뷰가 있어서 두 분은 수고하셨어요 이제. 네. 집에 가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퀴즈를 하나 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내주시죠. 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퀴즈입니다. 네. 내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죠.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 사람은 청문회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의혹을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특검 도입 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